오늘은 딸들이나 또는 아는 동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저를 엄마나 또는 아는 언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도박하고 주사 있고 거짓말하고 이런 남자들은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인데 나쁜 남자인 줄 모르고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남자들 있죠. 그런 위험스러운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허세 많은 남자입니다. 허세 있는 남자를 누가 좋아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허세라는 말이 어감이 좀 나빠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만났을 때는 허세 있는 남자들을 구분하기가 쉽진 않아요. 오히려 허세 있는 남자들이 재밌고 또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사실 별거 없어요. 그러면 어떤 남자가 허세 많은 남자일까요? 허세 많은 남자들, 남의 눈에 신경 쓰는 남자들입니다. 옷도 잘 입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상대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그런 남자일 수도 있어요. 말도 그럴듯하게 잘하고요. 그 사람들 자기의 돈이나 자기의 체력이나 또는 자기의 인맥 이런 것들을 은근히 자랑합니다. 거기다가 단수가 높은 사람들은 말할 때 아주 세련되고 또 재미있게 말하기 때문에 말하다 보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잠깐 보면 매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푹 빠질 수도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허세 많은 남자들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우리가 어떤 수치를 말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을 말할 때 두리뭉실하게 말을 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서로 오래된 사람들끼리 만날 때도 있고 또 그러면서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합석을 할 수도 있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경 쓰고 잘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자세히 보면 나도 이 사람하고 오랜 동안 알고 지내면 이런 대접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 그리고 말이 번드르르한데 가만히 지켜보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말만 믿지 말고 행동을 유심히 잘 관찰해 보셔야 해요. 이렇게 허세가 많은 남자와는 연애만 하세요. 결혼은 결혼하기 좋은 남자와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착한 남자 만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착하다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착한 남자도 좋은 남자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대학 때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조별 과제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자기 의견은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 의견이 다 좋다 그러면서 자기 의견은 없는 사람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나한테 저 사람이 동의하는구나 내 의견을 존중해 주는구나 하고 좋게 느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의견이라도 있죠. 후자는 별다른 매력이 없어요. 나중에는 내가 다 해야 됩니다. 무임승차 느낌 여러분 아시죠?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존중받고 있는 느낌?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내가 조장이 된 느낌 아시죠? 착한 남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생각하기 싫다, 책임지기 싫다, 그리고 욕먹기 싫다의 복합체입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 자기 인생도 잘 건사를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한 가정을 건사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착한 척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해야 되는 일, 남편으로서 해야 되는 일, 또는 자식으로서 해야 되는 일, 또는 부모로서 해야 되는 일을 내가 다 해야 합니다. 착한 남자와 결혼하는 당신이 결혼 생활에서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주 힘든 결혼 생활이 펼쳐지는 거죠. 결혼해서 잘 살아가려면 부부는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내가 다 해야 된다면 결국은 지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자존감 낮은 남자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을 그렇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센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존심도 별로 세지 않고 고집도 별로 없어요. 화도 잘 안 내고 마음이 담담합니다. 뭐 격하게 잘해주지는 못하죠. 이벤트 같은 것도 좀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뭐 격하게 그렇게 못해줄 때도 별로 없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가끔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 자주 하기도 하고 또 격하게 화를 잘 내기도 하고요.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쉽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저도 가끔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잘해줍니다. 이러다가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까 말했지만 고집도 잘 안 피우고 또 화도 잘 안 내고 상대방에 대해서 잘 배려해주고요. 그 다음에 편안하게 해줍니다. 자존감이 높은 그런 남자와 만나야지 편안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친구 많고 술 잘 마시고 아주 사람 좋은 사람들 있죠. 남들이 말하는 사람 좋은 사람, 이런 남자 만나는 거 반대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남자, 이 남자 나쁘다 이런 말 절대 안 듣는 사람 있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좋지 이런 남자 말이에요. 인맥도 좋고 뭐 친구들도 많고 이래서 만날 때 굉장히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쌍쌍이 같이 만나서 놀면 재밌잖아요. 이런 사람들 특히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항상 인기가 있어요. 연애할 때는 이런 사람이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인맥이 많다는 거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게 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또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는 일이거든요. 친구들 많은 남자랑 만나게 된다면 둘이서 알콩달콩 이렇게 재밌게 사는 거는 저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후에 오히려 무지하게 심심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주변에 남편하고 알콩달콩 아주 굉장히 재밌게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부들 보면 그런 남편들이 뭐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늘은 결혼하지 말아야 될 유형의 남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